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좌불안석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호기롭게 내걸었던 구호가 있었죠. 반미 친중입니다. 반미 친중 외교가 완전히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1998년에 방문군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BFA라고 이런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이 동맹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필리핀은 철저한 반중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과 맞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이 헤이그 UN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패권 야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하고 각을 세워왔다는 거죠. 필리핀의 그런 용기 때문에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중국에 적극 대항하면서 중국이 탈취를 시도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라든지 암초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국제적인 판결을 받아낸 지 불과 3년 후 외교가의 괴짜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필리핀의 외교 방향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당선되자마자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도와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6년의 임기 동안에 서방 국가들을 방문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달라진 외교 카드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외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또 중요한 전략은 협상력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딜을 해 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테르테는 취임하자마자 필리핀의 외교수를 만천하에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중국인의 핏줄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경제 발전에 훈풍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또 2012년부터 중국과 필리핀 관계를 악화시켜왔던 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승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지인 민다노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약속을 대신 받아낸 겁니다. 동시에 중국 방문 도중에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처사죠. 그는 필리핀 교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미국의 결별을 고할 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의 간섭은 없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런 필리핀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두테르테는 되려 뭐라 그랬느냐, 미국은 필리핀의 외교 행보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필리핀 외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미국과의 방위 협력도 폐기하겠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중국에게 또 하나의 선심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에너지 자원을 공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필리핀의 국익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중국에게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친 필리핀에게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미를 외치니까 두테르테에 대한 대접은 거의 오바마급이었다 해도 좋을 정도로 그야말로 과잉 대우를 하면서 두테르테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중국은 필리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한마디로 필리핀의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한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중국의 종이 되겠다고 딸랑거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필리핀을 중국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나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로 본 거죠. 지난 2019년에는 팔라완 북서부 해역에서
중국 함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공격 때문에 필리핀 어부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이 침공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외교적인 분쟁은 물론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두테르테는 자국의 국민이 생명을 잃는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자비를 얻어내려면 그 정도 문제는 눈 감아줘야 된다라 그러면서 그냥 그건 사고였다. 우리 보고 무기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납작 엎드렸으면 중국은 고마워서라도 이 필리핀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하고 더 호의를 베푸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부 수십 명이 사망했을 때 필리핀과 가까운 친구인 척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태도는 다시 완강한 종주국의 모습으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민다나오에 대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말까지 필리핀 국민 모두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의 중국산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공수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레고 로링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동남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에 약속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다리하고 관계사업 단 한 건만 추진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CNBC에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필리핀 민간인에 대한 공격도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과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넓은 품을 기대하면서 온갖 아부에다가 하여간 중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렸음에도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을 얕잡아 보면서 되려 갖은 수모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필리핀의 이런 외교 정책은 이웃나라 인도네시아하고는 완전히 대조를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방법은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에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가까운 나투라 제도 수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그 섬을 방문해 가지고 해사 분쟁과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은 뭐냐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영토 팽창 정책에 대해서 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을 비롯한 이 불법 조업 선박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면 납포를 하는 그렇게 무관용 정책을 펼치게 가지고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인도네시아 소유의 섬과 암초 등에 대한 탈취 야욕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어업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게 인도네시아 소유의 섬과 암초를 넘보려고 하는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을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간을 보려다가 된통당한 겁니다. 그러자 중국은 곧바로 인도네시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필리핀에는 제공하지도 않았던 코로나 백신을 먼저 제공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테르테 친중국 외교는 이미 이렇게 실패로 결론이 났고 중국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취임 초부터 온 국민들에게 선포했던 이 친중 반미 선언이라는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팡질팡 외교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필리핀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T2 섬에 대량의 선박들을 보내면서 침탈할 기미를 보이니까 두테르테는 발끈하면서 중국은 T2 섬에서 손을 떼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필리핀이 다시 친미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순전히 중간선거를 의식한 대국민 쇼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친중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이 종료선을 하게 되면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미군과 합동해상훈련도 중지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하고의 관계 정리를 위한 수순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의 군사협정은 과연 종료됐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필리핀 안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일단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근거협정의 종료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필리핀이 실질 전비를 하고 있는 휘선리프 인근에 중국의 선박 220여 척이 머물면서 또다시 침탈 야욕을 부리면서 상황은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과는 아예 합동 군사훈련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4월 달에는 전격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영토 침탈 야욕에 대한 필리핀 내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거죠. 특히 미국과 이 필리핀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이 전화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테르테는 이제 중국하고 담을 쌓고 다시 친미로 돌아서기로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 역시 아니다입니다. 두테르테는 지난 5월 18일에는 중국과의 휘선리프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내각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럭신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의도였죠. 그리고 두테르테는 지난 5월 20일 니케이 아시아가 주최한 이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 필리핀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테르테의 마음은 갈팡질팡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임기초에 내질렀던 친중 반미 선언이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테르테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에 필리핀 국민들의 두테르테에 대한 애정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필리핀인들의 대중국 호감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 웨더 스테이션스가 지난해 7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 필리핀인들은 중국보다 미국과 호주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60%였고요. 호주는 49%. 그런데 중국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국을 신뢰한다는 비율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초는 34%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이 두테르테가 가장 우려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이 두테르테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프로복싱의 8개 세계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면서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파키아오입니다. 42살인데요. 근데 이 파키아오가 두테르테하고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 민주필리핀당 대표도 맡고 있는 파키아오가 중국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지적을 하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파문은 더욱더 컸고요. 또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한 파키아오에 대해서 두테르테는 지난 8일 대외 정책에 대해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하라고 타이르듯 말을 했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이미 파키아오에 기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 내에서 두테르테의 인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 파키아오가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면서 내년 필리핀 대선 정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두테르테는 이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월 치러지는 선거에는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 대통령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그의 측근인 장녀 사라라든지 신복인 크리스토퍼 봉고 상원원을 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 실권은 계속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 푸틴이 과거 했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파키아오 편입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는 이 파키아오를 집권당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두테르테의 정략이 과연 성공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래저래 필리핀은 두테르테라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연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야말로 중국의 호구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모만 당한 그 필리핀의 국민들이 두테르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앞으로 와이타임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